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의 동원입니다. 월요일날 사설 칼럼이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메일 칼럼 116번 시작하겠습니다. 강우일 베드로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시죠? 주교님이시네요. 한겨레 신문에 쓴 국가의 죄라는 칼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아시죠? 우리가 국가는 잘못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국가는 잘못이 없어. 나랑 아는 일인데 설마 잘못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가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죄의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단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일본에서 96세의 제1교포 한 분이 뇌출혈로 타계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심. 성함은 이항래. 1925년 전라남도 보성.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네요. 태어난 그는 1942년 일제강점기 막판입니다. 1942년이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한참 이제 전쟁에 열을 올릴 그때겠네요. 1942년입니다. 봄 어느 날 돌연이라는 말은 갑자기 마을 면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보통 마을 면장이면은 일제와 매우 가까운 거의 가까운 친일파쯤 될 겁니다. 친일파가 되지 않고서는 면장이 될 수 없을 시대였으니까요. 총독부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 총독부이죠. 남방 포로 감시원 모집이 나왔었는데 네가 가라는 통보였다. 통보, 일방적인 전달이란 얘기죠. 2년 근무에 월급도 나온다고 했다. 17세면은 여러분들 또래네요. 소녀는 군인으로 징집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했다. 군속 신분으로 이제 군인 어떤 공무원 비슷한 거죠. 군과 관련된 공무원 신분으로 타임. 지금은 태국이죠, 여러분. 버마는 미얀마네요. 우리 아직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국경지대 철도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연합군 포로들, 당시 연합군은 어떤 미국, 영국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제2차 세대제니까 히틀러, 일본, 이탈리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었고, 뭐 소련이라든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연합국이었죠. 감시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동남아 전선에서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합군 포로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포로들을 감시를 위해서 3천여 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이항래 선생님이죠. 배속된 곳은 근무로 배치된 곳은 타이였고 영화 활강의 다리 이야기로 유명해진 지역이다. 영화를 잘 못 봤어요, 선생님은.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였다. 매우 심한 노동을 강요하였다. 깎아질은 아주 날카로운 절벽이죠. 끼고 철로 일제가 전쟁을 수행을 위해서 물자 수송이라든가 군인 수송을 위해서 철도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난공사라는 말은 어려운이라는 뜻이죠. 어려운 공사는 많은 포로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도 안 되겠죠. 어차피 포로는 많고 그랬으니까 아마 전쟁이 역시 비극입니다.
자, 이 씨는 일본군 공병대가 요구하는 일본군 부대죠. 요구하는 노역 인원, 일할 일꾼들 인원을 매일 이제 차출 끄집어내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서 야 너 일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 측 대표와 자주 충돌하였다. 포로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한 제네바 조약. 제네바 조약이 전쟁 포로들 보호를 위한 규정한 조약입니다. 제네바 조약은 국제 조약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들은 적도 없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가차 없이 인정사정 없이 구타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것 그가 받은 일본군 교육의 전부였다. 그러니까 생긴 것도 일본인과 조선 사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비슷하니까 일본군으로 알았겠지 아마도. 일본군의 도구로 동원된 조선인 포로 감시원 중 148명은 3,000명 중에서 148명은 연합군 전범 재판에서 포로 학대, 여기 뭐 이렇게 충돌하고 가차없이 구타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거를 학대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23명은 사형에 집행되었다 라고 하네요. 이 씨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군사재판에서 단 2차례의 공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수 감방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차례로 형장에 불려나가는 공포의 수감 생활이 8개월 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날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수감 생활 중 작업 시간이 끝나면 그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떤 공부였을까요? 자신에게 덮어 씌워진 억울한 운명. 조선인인데 일본군으로 이제 바뀌어서 연합군 전쟁에 이제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거기에 전범, 사형수, 뭐 무기징역 이렇게 된 거니까 얼마나 억울한 이었겠어요. 17살 소년이 뭘 알았겠어요. 이유를 찾으며 식민지 백성이었던 자신이 가해자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경위를 돌아보았다. 그 이유를 돌아보았다. 역사를 좀 이제 전쟁, 제국주의, 전쟁, 세계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겠네요. 일본이라는 국가가 자행했다라는 말은 함부로 행동했다. 자비 없이 함부로 행동했다는 소리입니다. 함부로 행동 뜻이고 의롭지 못한 것이죠. 부조리,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부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울분.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 17살 소년 뭘 알았겠습니까? 어른이 면장님이 가라니까 가란 거지.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일본이라는 그 전쟁 국가에 그냥 도구로 쓰였던 자신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말할 수 없는 울분, 분노, 화를 느낀 거야. 내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경,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고향을 떠난 거잖아. 고향을 떠난 17세 소년이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 부모님도 그리웠을 것이고 이 비틀어진 운명, 전쟁이야말로 모든 해로움과 악의 근본이다라고 그는 수기했었다. 이 씨는 자신을 전쟁에 가담시킨 천황제 파시즘, 일본이 그러죠. 일본 군국주의. 그래서 이제 무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로 죽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증오하고 만년은 늙어서는 돌아가기 전까지는 오직 평화를 위한 일을 찾아 나섰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들, 우리 위해 먼저 노력하신 분들의 대가로 있는 것이고 공짜는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합시다. 3문단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복지와 원호 대상,
복지, 도와주는 것이죠. 원호, 이제 뭐 도와주는 것입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제외했다는 말은 전쟁 때 이용하고 전쟁 전에 이용하고 전쟁 후에는 나 몰라라 했던 거죠. 피해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나 몰라라 한 겁니다. 고립무원 여러분, 사면초가 외롭게 된 처지죠.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활의 어려움. 그러니까 전쟁 전에 전쟁 왔으니까 뭐 배운 게 있겠어요. 기술이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낯선 타지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어떤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겠죠.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과 또 일본은 조선인을 차별하는 것도 많아요. 조선인 차별도 심했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1955년 조선인 B, C급 전범, A급 전범이 아니라 그 중한 정도가 A가 가장 심한 범죄, B, C 등급이죠. 전범 70명은 동진회라는 자치회를 결성하고 커미티를 만든 것이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호와 보상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1965년 당시에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와 일본이 그냥 그들끼리만 한일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우리가 배상했어. 끝이야. 그렇지만 이때에도 개별 국민들의 보상은 열어둔 것이었는데 그냥 덮어버렸죠. 상대하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 이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었고 해주지도 않고 해줄 필요도 못 느꼈겠죠. 이들은 그냥 외롭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인도 아니면서 전범이라는 엄청난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조국, 대한민국이죠. 이들을 대일협력자, 친일파란 얘기죠. 바로 간주하여 낙인 찍어서 낙인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희생과 죽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절규하다. 비참하게 외치다가 하나 세상을 떠났다. 마치 우리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였던 할머니들도 아직까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것도 비슷한 현실이네요. 이 역사의 비극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저도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아니요, 많이 아픕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렇죠. 1990년대 초부터 이 씨와 동료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다.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일본인들도 양심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나빠 이런 어떤 비이성적인 사고는 하지 맙시다. 분명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요. 지원하며 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곳입니다. 최종 결정이 나는 곳이죠. 1992년 12월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의 입법 정책에 속한 문제다. 즉 국가의 정책이니 정책의 실패는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 회피한 겁니다. 이 문제는 책임을 회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고 측 패소, 할아버지들이 졌습니다. 판결하였다. 2008년 5월 일본 국회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해자 1인당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라고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대다수의 무관심으로 그만 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일본 제국은 조선을 식민지화했죠.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치욕의 역사였죠. 조선의 어린 10대 소년들에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황국 신민의 도리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못 갔겠죠. 동네에서 모아놓고 세뇌를 했습니까? 전쟁터로 끄집어냈죠. 이 소년들은 동남아 밀림 속에서 일본군의 부하가 되어서 최악의 철로 공사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들 다그치다가
전범이라는 끔찍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받았죠. 일본이라는 국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타국 소년들을 데려다가 전쟁의 원흉의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사형을 당했거나 장기형을 치르고 평생을 죄인으로 숨어 살았던 이들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와 부조리의 희생자여 피해자들이다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것입니다. 이항래 씨와 동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며 즉시 떠오른 것은 미국이 시작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여러분이 언젠가 할 얘기가 있겠지만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우리 한국 군인들도 미국 편에 서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끔찍한 일을 겪었죠. 2년 전에 나는 베트남 꽝남성 폭리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 베트남 전쟁 때 민간인들이 한국군을 집단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민간인들을 한국군 집단으로 살해했죠. 배가 파랗게 자란 들판 위에 74분의 희생자 위령비가 서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로하는 비석이죠. 이 마을은 본디 남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전쟁이었고 미국은 남베트남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겠지? 함께 북베트남과 싸웠어. 본디 남베트남 군이 가족도 여러 살고 있었고 한국군과는 같은 편이었겠죠. 아마 남베트남, 미국, 한국이 같은 편이었으니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한국군이 마을 옆 도로를 따라 행군하던 도중에 마을을 향해 진입해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는 사고가 벌어졌어. 당시 8살 소녀였던 응우옌 티타는 생존자 중 하나야. 그녀도 배에 총을 맞았으나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네요. 어머니와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었네요. 응우옌 티탄이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났네요.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났는데 뭐 잊어버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고 줄기차게 계속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어떤 그 만행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 님이 그렇게 사과를 하고 지금도 독일의 총리나 이런 정치권들은 계속 독일인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과를 계속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전쟁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해자일 때의 마음과 우리가 가해자일 때의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4월 13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이겠죠? 8살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총을 쏴야 되겠습니까? 잘못이죠. 제대로 요구했다.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도 처음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좀처럼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순박한 젊은이들이었다. 그러나 참전 군인들은 고백한다. 전투가 벌어지고 옆에 동료가 적의 총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지옥으로 변하고 윤리나 이성과 결별한다고. 눈앞에 등장하는 상대가 군인인지 민간인지 구분할 여유가 없다고. 이거는 그 군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병사들은 몹시 알았다. 전쟁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진. 목숨을 끊으신 거죠. 이들도 다시요. 이들도 있다. 네.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가족에게 말 못하고 밤중에 혼자 악몽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또 이분들은 또 이제 고엽제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죠.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이다. 당시의 대한민국 국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고 안보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보냈고 5천 명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전쟁 때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개인과 국가 저지르면 심판이 가능하죠. 재판에 가서 유죄하면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도 심판받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면은 대통령을 재판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죠. 그러나 국가 이름으로 하면 국가는 최고의 권위와 권자를 보유하기에 이를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국가의 명령이다. 그러면 국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우상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군림했다라는 말은 어떤 지배자로 행세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가장 가공할이란 말은 어떤 무시무시한 끔찍한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 왔습니다. 국가 이름으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지도자들, 군인 장군들은 체스판처럼 야 어디 가서 싸워 하면 그 사람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국가를 위해서 전사했다라고 영광으로 알아라.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영광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국립묘지에 묻혀주면 그게 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쟁은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 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있는 시민들 뿐입니다. 항상 감시하고 정말 잘못되면 시위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개별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게끔 해야 되고요.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네요. 국가의 범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로 항상 깨어있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 우상으로 섬기면 그때부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잡을 수 없겠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겁니다. 아마 그 감당한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좀 어려운 글이었고요. 두 번, 세 번 더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월요일 강의를 늦게 올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꼭 제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